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8안 넘어 4반세기 개발 결실. 본 컨텐츠는 일본 시사 월간지 외지의 보도 내용과 현지 댓글 여론을 번역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4반세기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양산 1호기 출고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미납 및 기술 유출 논란 등 숱한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거둔 성과로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개발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도 스스로의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 14개국 외교사절을 포함한 500여 명의 내외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4반세기에 걸친 국가 프로젝트가 새로운 매듭을 맞이했다. KF-21의 역사는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의 당위성을 천명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국책사업으로 정식 지정되었으나 2015년 미국 측이 핵심 기술 이전을 제안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범위 고정밀로 원거리 물체를 탐지하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불가피해졌으나 도리어 기술 자립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2021년 4월 CJ1호기가 출고되었고 이듬해 22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6대의 시제기를 투입해 지상시험 955회, 비행시험 1601회를 모두 무사고로 완료했으며 올해 9월 공군 실전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최고속도 마하 1.8, 최대 7.7톤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인도네시아와의 불협화음과 중동 시프트. 유일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파란의 연속이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자국 재정난을 이유로 지속적인 미납 상태를 유지해왔다. 또한 카이에 파견된 기술자가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겹치며 사업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양국은 긴밀한 협의 끝에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기술 이전 범위 또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대규모 포괄적 협력을 타진하는 등 수출 전략의 중심축을 중동으로 시프트하는 양상이다. 연인원 64,500명의 연구기술진이 결집해 이룬 이번 성과는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찾는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한국도 번듯하게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못하지요. 한국이나 중국을 바보 취급하던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일본의 기술은 이미 뒤처져 있어요. 전체를 아울러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로켓도 실패하면 다들 진심으로 달려들어 깎아내리기 바쁘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니 계속해서 밀어붙여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퀄리티가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착실하게 기술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팔리고 있고 일본도 언제까지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옛날부터 진짜 밀떡들은 한국을 바보 취급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한국을 바보 취급했던 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아니라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 같은 것으로 입문한 이른바 내두익계층이지요. 진짜 인정. 중국이나 한국을 완전 바보 취급하는 꽃밭 녀석들이 너무 많아. 좀 더 위기감을 가져야 해.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 같은 곳과 손을 잡았을까요? 동남아시아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 입국인 만큼 독자 개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점은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예정 기한을 앞당겨서 성취해낸다는 점입니다. KF-21 엔진 국산화도 당초 예정보다 대폭 단축해서 완성할 수 있을 듯하고 한국의 기술력에는 정말 감탄하게 되네요. 반면에
영국, 이탈리아의 도움을 구해서 2035년쯤에나 배치하겠다고 말하는 일본 전투기. 여느 때처럼 할 수도 없는 일을 입으로만 떠벌리는 꼴이 될 것 같군요. 그냥 KF-21이나 좀 팔아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쇼와를 끌어안고 사는 중장년층은 완강히 인정하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일본이 추월당했지. 상업적 실적도 그렇고 구입국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카탈로그 스펙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한국제병기의 운용 실적을 보고 구입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상대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지. 어느 정도의 성능인가는 차치하고라도 또 엔진이 어쨌든 간에 자력으로 전투기를 날리고 있는 것만으로 일본보다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엔진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모양새는 갖춰지니까 말이야. 모양새조차 갖추지 못한 일본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인 듯한데? 여기까지 잘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육전병기는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 착실히 진보하겠지요. 한국은 자기네가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좋겠네요. 일본은 만들려고 해도 정보는 줄줄 새고 미군이랑 엮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기술은 있는데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반대할 것 같고 말이죠. 사고가 없는 건 대부분 외국산 엔진과 시스템 덕분이겠지요. 조립만 해서는 실전 도입해도 수리나 유지 보수를 못할 테니 가동 불능일 겁니다. 사온 부품을 늘어놓기만 하면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운용이 시작되면 줄줄이 떨어질 겁니다. 애초에 기관포 말고 다른 무기는 있는지? 그거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이잖아. 진짜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네요. 이제는 제조업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꾸물거리는 사이 분하지만 일본은 완전히 한국에 추월당했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도 이거 사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전투기에서도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꽁문이나 쫓아가는 신세가 됐네요. 한국이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들다니 대단한 일이야. 일본도 서둘러줬으면 좋겠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엮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도입분들, 일본이 전후에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든 적이 있었던가요? F1이라는 쓰레기를 썼던 기억밖에 없네요. F2도 거진 F16의 표절이고. KF-21의 비행시험 완료는 기술적 성과로서 솔직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표된 정보에 따르면 탑재무장은 AIM-120급의 중거리 공배공 미사일이나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중심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제 미티어나 국산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대응도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이나 센서 융합, 장거리 미사일을 전제로 한 5세대 기체 간의 전투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편으로 해당 기체가 처음부터 수출을 시야에 넣고 가격, 성능, 정치적 제약의 균형을 맞춘 설계를 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국 수요에만 매몰되기 쉬운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팔리는 전투기를 형상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국가 전략은 솔직히 부럽군요. KF-21은 만능기는 아니지만 수출 시장에서 일정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